열과 에너지 보존. 네, 사람이 또 두 명이 됐을까요? 시험 기간이라. 사람이 또 사라졌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쉬는 건가요? 쓰는 건가요? 아니면 쉬는 건가요? 다음 주에 희망이잖아요. 다음에 다다음 주에 희망이잖아요. 또한 다다음 주 쉬어요. 5월에 다시 개강할 거야. 내신들이 잘 하시고 5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방금 받은 문제 3페이지에 보면 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런 뭐 이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말하는 거고, 그거와 별개로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 안에, 아니면 이런 공간 안에 상자 안에 기체 분자들을 보자. 기체 분자들, 이 안에 기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기체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싶은 거야. 뭐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열이 뭔지 정의해야 돼. 열. 그리고 온도가 뭔지 정의해야 돼. 온도가 뭐야? 온도. 온도계로 우리가 뭘 측정하고 싶은 거지? 올해 정보를 체크하고 싶어요. 뜨겁과 뜨거운가? 차가움. 뜨거움과 차가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걸 수치로 표현하는 거. 만약에 온도를 우리가 측정할 생각을 못했다면 열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열을 진지하게 다루려면 뭔가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 있어요. 그 측정 가능한 물리량으로서 온도는 뜨거움의 정도야, 차가움의 정도. 온도에 꽂으면 눈곱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 정도, 측정한 그 수치값, 이 온도야. 열은 뭘까? 열은 T시라고, T. 열은 차가운 거에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를 붙여놓으면 뭔가 에너지가 흘러가. 그래서 온도차로 인해서 움직이는 에너지, 그게 열 에너지. 온도차로 발생한, 이동한 에너지. 이게 열이다. 대개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하지. 그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열이라고 합니다. 온도차, 온도의 차이가 있을 때 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손을 이렇게 보세요. 마찰을 일으키면 손바닥이 뜨거워지지. 대표적인 열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로 움직임이잖아. 어떤 물질을 움직여서 운동 에너지, 또는 여기 손바닥에 있는 전자들이 있는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마찰력을 만들 건데, 그 마찰력이 빚어낸 열, 그걸 열 에너지라고 해. 대표적인 역학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 이렇게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열 에너지를 내가 이제 측정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열 에너지 측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 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1800년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다가 추를 매다가 그 추를 떨어뜨려. 그리고 여기 컵이 이렇게 회전하겠지? 물을 회전시킬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번 해. 떨어뜨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계속 돌려야 해. 그럼 물의 온도가 어떨까? 온도에 꽂아놓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즉 역학적 에너지를 뭐로 전환한 거지? 물 내부의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바꿔서 온도를 높인 거야.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 일단 계산 한번 해볼 거야. 한 4.2줄 정도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활용하면 물의 온도를 몇 도 올릴 수 있느냐? 1g을 1도 올릴 수 있어. 그걸 1칼로리야. 4.2줄은 1칼로리구나.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4.2줄 per 칼로리 1칼로리는 1도씨 1g의 물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야. 1칼로리라고 한 4.2줄 정도. 줄은 뭐였어? 저번에 1kg 물체를 1N을 줬을 때 1m 움직이면 그게 1줄이야. 1kg 몇 미터? 1m 움직였어. 힘을 줘서 움직였어. 1kg이 아니라 1N. 1N의 힘을 줘서 1m를 움직였어. 그럴 때 한 일의 양은 얼마라고? F 곱하기 이동거리 해서 1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4.2줄 정도면 한 4.2N 정도를 밀어서 1m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지. 그 정도로는 1g의 물을 1도 올리는 정도의 에너지가 열량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온도가 막 지역마다 다 다르게 정의하고 하겠지만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쓸 거예요.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고. 섭씨 쓰는 데 있고 화씨 쓰는 데 있잖아. 과학에서는 켈빈 절대 온도를 쓸 거예요. 절대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에다 273도를 더합니다. (273을) 더하면 돼. 예를 들어서 물이 몇 도에서 끓지? 100도에서 끓잖아. 그 섭씨거든. 절대 온도로 표현하라 그러면 273을 더해서 373 켈빈이라고. 물이 0도에서 얼잖아. 그럼 몇 켈빈이지? 273 켈빈.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0 켈빈 밑으로는 안 돼요. 절대 진공 상태가 0 켈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물질을 아무리 없애거나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체 분자의 움직임을 최소로 시켜도 음수는 없다. 절대 켈빈은 절대 온도는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열평형 상태는 뭐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다 보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서로 다른 물체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 이렇게 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생겨. 그걸 열평형 상태라고. 열평형 상태 이르면 고온과 저온이 똑같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연은 그거를 지향 여기서 일로 가. 그래서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로 합니다. 자,
뒷페이지 넘기면 구체적으로 기체 분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열 에너지가 전달되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뭘 알려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구해야 돼. 내부 에너지 정의해야 돼. U라고 앞으로 많이 쓸 거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원래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대학 가서 배우고 우리는 기체 중에서도 현실 세계의 기체 말고 이상 기체만 다룰 거야. 그래서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다룰 거냐? 상자 안에 기체를 두면 여러분들이 막 움직일 거야.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 놈, 저렇게 한 놈, 이렇게 한 놈,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겠지? 속도를 가지고 있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다 있어. 뭐가 있다고? 그렇지.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하는 거야. 모든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싹 다 더해. 그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정의해. 다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싹 다 더하면 그게 전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그 상자 안에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응. 이상 기체일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기체들이 막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막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막 움직이잖아. 서로 부딪히기도 해. 그리고 반발하기도 해. 그리고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병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기도 해. 진동도 하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복잡해. 현실 세계 기체들은.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모두 다 더해야 돼. 단순히 운동 에너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기체와 기체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진동하기 때문에 앞뒤로 흔들리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반발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이렇게 파생돼서 만들어진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고 위치 에너지들이 있어. 그걸 다 더해야 원래 내부 에너지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져요. 내가 대학에서도 열물리 배울 때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대학생들도 그렇게는 안 배워. 그래서 뭐만 배우냐? 이상, 아이디어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장 궁극의 단순한 기체를 상상하는 거야. 그래도 현실 세계의 기체와 그렇게 오차가 크지 않거든. 근데 이상 기체라고 여기고 다루겠다. 이상 기체는 뭐냐 그러면 상자 안에 기체가 있다고 할 때 기체들이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서로 부딪히거나 반발하거나 진동하거나 회전하지 않고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위치 에너지도 다 없고 원래 위치 에너지 모두 다 있거든. 없다 치고 있어도 크지 않을 테니까 무시하고 뭐로만? 운동 에너지만 다 더해서 총합 다 더해서 그걸 뭐로 여기자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여기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여기 온도 계를 꼽을 거야. 근데 이게 뜨거워 기체가. 온도계가 이렇게 눈금이 올라가겠지? 왜 올라갈까? 온도계를 넣으면 기체 분자들이 온도계를 막 부딪혀.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가 충돌로 해서 여기 전달이 돼. 그래서 계속 수많은 기체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 충돌 열로 운동 에너지가 전달돼서 사실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열 에너지가 전달됐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데 열 에너지가 전달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체 분자 하나 각각의 충돌로 인한 운동 에너지 전달, 운동 에너지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했지?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대학교 이제 가거나 아니면 과학부에서 2학년 때 연력학
관련된 걸 배울 거야. 고급 분리를. 이거 증명할 건데 지금 안경할게. 2분의 3 에너지. 교과 과정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에너지. 뭐에 비례한다는 거야? 온도에 비례해.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해. 이 공식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외우면 너무 좋고. N은 몰 쓰고 R은 기체상 쓰고 T는 온도야. 몰라도 돼. 고등학교 때 배워. 어쨌든 중요한 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한다. 그럼 내가 내부 에너지가 얘를 막 내가 가열을 해가지고 불로 가열을 해가지고 펄펄 끓어. 그럼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열량을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 온도가 올라간 만큼 뭐가 늘어나는 거야? 온도가 늘어나는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비례하면 1차 함수야. 엑셀. 온도가 2배 늘면 내부 에너지 2배 느는 거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총합이 내부 에너지인데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라고 치는 거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의 총합만으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줘. 괜찮아? 할 수 있겠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가 기체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 나도 가만큼은 아니어도 기체들이 몇 개 들어있어. 근데 각각의 속도를 보니까 운동 에너지를 보니까 얘는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얘는 뭐 4, 5 좀 커. 근데 개수는 좀 적어. 선생님 질문해볼게. 얘하고 얘 중 누가 내부 에너지가 더 클까? 운동 에너지 총합이라고 그랬잖아. 한 개 한 개 큰 거는 의미가 없어. 내부 에너지는 싹 다 더해야 돼. 더해야 돼. 벡터긴 한데 방향이 다 다르긴 한데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니까 스칼라야. 그냥 더하는 거 숫자를 방향 무시하고 네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네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네가 가지는 에너지 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더해봐. 2, 4, 3, 2, 2, 4, 3, 4, 3 이거 다 더하는 거지. 그렇게 다 더해. 나도 다 더했다 쳐. 누가 더 클까? 가가 좀 커요. 그래서 가의 운동 에너지가 나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아니, 운동 에너지가 큰다는 총합이 크다. 내 얘기는 뭐가 크다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한 개다. 평균을 내서 기체 분자 하나다.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구하라. 그러면 평가 누가 더 클까? 가는 개수가 많잖아. 그래서 나가 클 수 있어. 그거는 평균 운동 에너지라 그런 거야.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가가 나보다는 작아. 하지만 내부 에너지가 가 큰 거야. 하나하나당은 작지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 온도의 크기의 대소비결을 거셔. 절대는 뭐랑 상관이 있다고? 내부 에너지 상관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가가 큰 거다. 온도계를 실제 꼽고 보면 가가 더 큰 온도를 갖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 페이지. 기체 흡수한 열량을 Q라고 하면 자 이제 내가 이거를 대필 거야. 불로 가열을 해서 한 100 정도의 열량을 줬어. 100칼로리, 100kcal 뭐 이런 식으로 줬어. 1kcal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1칼로리는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알겠죠? 졸려요?
좀 기지개 좀 펴봐. 연력학 제 1법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해. 열역학 제 1법칙.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열역학 제 1법칙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법칙이야. 제가 여러분이 밥을 100공기를 먹었어. 몸무게로 한 80공기가 갔어. 그리고 남은 20공기는 공부하거나 놀거나 뭐 활동하는 데 썼어. 그럼 어디론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들어온 게 있으면 그만큼 나가야 되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거나 보존하고 있거나 이래야 되잖아. 그 항등식을 쓴 거야. 연력학 제1법칙은 받은 열량이 Q예요. 기체가 받아가지고 내 내부의 에너지를 늘리는 데 쓸 거야. 온도를 높이는데. 원래 내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열량을 더 준 거잖아. 그래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 뿐만 아니라 남은 열을 일을 하는 데 썼어. 그럼 기체는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야. 둘 다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열량을 내가 100을 받았다. 기체가 받은 열.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데 50을 썼다. 그럼 반드시 50은 외부의 일을 하는 데 써야 돼. 이해했어? 근데 이게 항상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도 나와. 선생님 말 잘 들어봐. 내가 열을 뺏어갈 수도 있어. 기체로부터. 여기서 열을 내가 50을 뺏어갈 수도 있어. 그 얘기는 뭐지? 이게 마이너스 50이면 여기서 뺏어오든 여기서 뺏어오든 같이 뺏어오든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없어. 가만히 있는 상태야. 그럼 이 마이너스 50 어디서 가져왔겠어? 내부 에너지에서 순수하게 50을 다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연력학 제1법칙은 기체가 받은 열량, 기체의 늘어난 내부 에너지 변화, 그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응? 이 항등식이다. 항상 성립해야 돼. 이거 공식 암기해 주세요. 이거 U 아니야. 델타 U다. 이게 뭐라고? 내부 에너지 뭐라고? 변화량이야. 변화량. W는 기체가 받은 일이지? 아니야. W는 기체가 한 일이야. 한 외부의 한 일. 바깥에 일을 받기도 하거든. 여기는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을 넣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대신 대비하는 것도 맞아요. 사라졌어. 응? 잘 봐봐. 조금 더 들어가 볼게. 연습. 더 하면 안 돼? 네.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4페이지. 열 기간과 열 효율. 내가 기체를 이렇게 가둬놨어. 주사기를 생각해. 주사기 우리가 예방 접종할 때 그 주사기 있잖아. 기체를 여기 가둬놨어. 어? 근데 뭐 열을 줬어. 불을 이렇게 가해가지고 열을 줬어. 이 안에 뜨겁겠지. 뜨거우면 기체 부자가 어떻게 활동할까?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운동 에너지 커지겠지. 온도가 높아지겠지. 압력도 커지겠지. 압력은 뭐야? 이 안에서 벽을 때리는 정도야. 벽을 때리는 힘.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더 많이 때려서 압력이 세져.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데피면 이 피스톤이 밀려 들어. 이게 외부의 일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 기체의 부피가 늘잖아. 기체는 부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외부에 영향을 미쳐. 원래 요만해 있는데 기체 부피가 커진 거야. 커진 만큼 그 부피가 늘어난 만큼 외부의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3페이지에 보면 압력의 정의가 나와요. 중학교 때 배웠지? 압력은 뭡니까? 여러분 참 중학생이지. 압력은 뭡니까? 압력은 저 1학년이에요. 그래요. 압력은 어떻게 정의해요? 힘을 뭐로 나눠? 힘이 작용하는 단면적의 넓이를 이렇게 나누잖아. 내가 F의 힘을 가했어. 자, 단면적의 넓이가 얼마냐? 에어리어 A야. 단면적이 A야. 압력을 구하라 하면 두 개를 나누면 돼. 압력의 정의는 단면적 1m 1m. 단면적 1에 작용하는 힘, 그게 압력 1인 거야. 똑같은 힘이 작용했어도 넓은 면적에 작용하면 압력이 작은 거예요. 제가 똑같은 힘으로 여러분을 밀 건데 뾰족한 송곳으로 밀면 더 아프겠지. 압력이 세서 그런. 실파. 이 기체의 이 단면적을 단면적 있잖아요. 여기 내가 A라고 볼게. 기체가 여기 부딪히는 압력을 P라고 놓게. 그럼 기체가 이 단면 밀고 이렇게 나왔잖아.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낸 힘은 압력에다 뭘 곱해야 돼? 그렇지. 힘이 작용한 면적 A지. P 곱하기 뭐라고? AL. 기체가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서 바깥에 피스톤을 움직였어. 움직인 거리를 L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얼마큼 밀고 올렸어? L만큼 움직인 거야? 응? 자, 봐. L만큼 여기서 움직였어. 기체가 한 일은 얼마야? 웍은 F 곱하기 변이 L이지. 이동한 변이 F가 하면 뭐였어? P 곱하기 A 곱하기 L. 근데 봐봐. 단면적에다가 L을 하면 사실은 늘어난 부피 아니냐? 그래서 A 곱하기 L 대신 여기다 뭘 쓸 거냐? 늘어난 부피 델타 V를 넣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뭐랑 같아? 압력에다가 델타 V, 즉 늘어난 부피와 같은 거야. 그게 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돼. 다시
여기서 기체가 한 일은 얼마라고요? 압력에다 뭘 곱해야 돼? 델타 네. V, 부피의 변화를 갖다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넣어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변화에 비례하고 기체 외부의 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해서 구해서 열량 같아야 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연력학 문제는 이 안에서 저글링 하는 거야. 여기서 몇 개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 찾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 서로 비교하고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하고. 자, 다시 5페이지로 돌아와서 여러분 열과 에너지 버전 5페이지 보세요. 봤어? 태호야 5페이지 봐라. 열과 에너지 열력학 제1법칙. 거기 보면 제1 연구기관이 나와. 거기 가로를 쳐.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뭔가 역학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뭐 달리거나 뭐 돌리거나 뭔가 뭐 움직이거나 이렇게 에너지 활용을 해서 역학적인 어떤 운동을 만들어낼 건데 그 외부에서 에너지가 계속 주어져야 돼요. 열량이 주어져요. 근데 그거 없이 한다? 역학적 에너지 어디서 만들어서 얻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역학 제1법칙이 어긋나는 거야. 이런 거를 제1연구기관이라고 부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외부에 에너지 없어도 계속 구슬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뭐 수차를 돌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제1종 연구기관에 반하는 사례.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지만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난다. 열역학 제1법칙이 어긋나는 게 열역학 제1법칙이 어긋나면 뭐라고 그게? 제1종 연구기관. 그럼 뭐가 열역학 제1법칙의 모순이 됩니까? 뭐해? 바깥에서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작동하는 거. 응?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야. 응? 알겠죠? 10분만 쉴까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 앞에 되게 학원, 졸아. 힘들어. 앞에 학원이 있었고 뒤에도 학원이 있어요. 아우. 수학 학원 갔다 왔어? 그거 같아. 그거? 힘들지?